안녕하십니까. 심우철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문법풀이 전략서 OT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다른 교수님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아니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근데 제가 꼭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오신 분들한테도 꼭 제가 이 강좌는 이야기를 해요. 문풀전은 꼭 들어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문법풀이 전략서는요, 시중엔 어느 교수님도 가르치지 않는 저만의 말 그대로 문법풀이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저희 수업을 안 듣더라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슨 구문이 참 좋다더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문풀전 이야기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극찬하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잠깐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합격 후기 올리시는 분들인데,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신의 한 수였다. 여기 좀 뭐 신의 한 수인 문풀전 알게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문풀전 추천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심생 강의의 꽃은 문법풀이 전략서 같습니다. 이런 거. 다른 셈, 여기 첫째부터 했던 말, 다른 셈 커리를 따른 사람이라도 문풀전만은 샀으면 하는 정말 작고 소중한 책입니다. 라고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게 제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네 수업 중에 최고의 교재 또는 강의는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문풀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문풀전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느냐? 자,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문법을 풀면 틀려요. 그쵸? 해설을 보면 이거 아는 문법이야. 사실 요즘은 문법이 범위가 줄어서요.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문법, 다시 말하면 문법의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뭘 묻는지를 몰라서 틀려요. 다시 한번, 자, 문법 문제를 풀었어요. 틀렸어요. 자, 해설을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문법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문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면 모르는 거래. 왜 몰라? 아는 문법이었다니까. 아는 문법이라고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수험생의 거의 90%는 다 그럴 거예요. 문법 틀릴 때 보면 모르는 걸 틀리는 게 아니죠. 자, 풀었어? 틀렸어? 해설 보니까 알아. 자꾸 이게 반복돼.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문법 개념을 여러 번 해독한다? 아니죠. 왜? 나는 이미 문법을 아는데? 문법은 아는데 뭘 묻는지를 몰라서, 다시 말하면 개념은 돼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잖아요. 문법 풀었어.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확인해. 틀려. 해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개념 반복해. 그래도 또 결국은 틀려.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뭐냐?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전략이. 자, 봐봅시다. 전략이 없는 친구들의 문제풀이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험장에서 문법 문제를 한 단어 한 단어씩 다 확인해. 이런 식으로. 자, 요건 그래도 그나마 짧으니까 낫죠. 자, 이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을 이렇게 다 확인할 시간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네 문장이지만 이게 그죠? 한 문제지만 네 문장이죠? 이거 네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이건 한 50문제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푸냐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기 저기 했지만 문법풀이 전략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틀려, 해설 보면 알아. 틀려, 해설 보면 알아. 왜? 안 보이거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자, 뭐가 돼야 되느냐? 잘 봐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어휘적인 접근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휘적인 접근이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휘적인 접근이 되고 나면요. 자, 어휘적인 접근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휘적인 걸로 거의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풀려요. 근데 2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때는 뭘로 가느냐? 시스템적인 접근을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문적인 요소는 당연히 우리가 구문에서 거는 정복을 해야지 문법에서 정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풀 전형 학생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 이 어휘적 접근과 시스템 접근을 통해서 기계적인 정답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문제를 푸는데 운 좋게 눈에 띄어서 맞고 운 좋게 눈에 안 보이면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답을 기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법을 빠르게 풀 수 있게.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풀전이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직관적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달리 이걸 쭉쭉 공부를 하면 그냥 문법 문제에서 보여.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휘적 접근이란 건 뭐냐? 그래서 이걸 한번 봐봅시다.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물론 이거 보일 거예요. 메이크가 보였을 거예요. 이제 안 보이면 이건 기초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메이크 하면 뭘 생각하느냐? 사역동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얘는 틀렸네. 애가 잡혔다고요. 자, 그런 친구라면 얘는 틀려요. 요거는 지금 메이크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시 들어가야 돼요. 가목 직목을 묻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딱 보일 때 이 문장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당연히 메이크가 보여야 돼요. 근데 메이크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사역동사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메이크는 포인트가 3개예요. 오케이? 하나는 첫 번째,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메이크는 맞아, 첫 번째, 맞아요. 여기처럼 사역동사를 물어요. 그러면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 틀리죠. 그렇죠? 원형부정사를 쓰거나 수동이면 PP를 써야 되죠. 근데 두 번째, 메이크는 또 뭘 묻느냐? 가목, 직목을 물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을 때 여기 이시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는 메이크는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잘 물어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문법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죠? 사역동사는 어디 동사편의 문장 형식에서 배워요. 그렇죠? 가목 직목은 저기 떨어져서 특수구문 같은 데서 가목 직목을 배워요. 그렇죠? 얘는 또 따로 떨어져서 문장 형식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형용사 부사 쪽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문법책 안에 10페이지에 있고 150페이지에 있고 250페이지에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문풀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휘적으로 돼 있어요. 교재를 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어휘적으로 먼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보였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딱 예를 들어서 1번 딱 봤을 때 보이는 건 few 딱 하나가 보여야 돼.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는 hardly가 딱 보여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이, 이걸 어떻게 풉니까? 못 풀지. 그건 나도 못 풀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3번이 그렇습니다. 딱 봐보시면 이제 운 좋게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이거. 물론 이거는 해설 보면 당연히 보입니다. 알겠죠? 뭐죠? 혹시 보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S 사이에는 비교급을 쓰는 게 아니라 원급을 써야죠. 자, 이거 모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를 더 가볼까요? 그럼 이거는요. 혹시 보이세요? 이건 진짜 안 보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뭐가 보이냐면 이겁니다. 자, less than이에요. 비교급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the semi-tropical southeast고요. 얘랑 비교되는 게 이걸 B라 그럴게요. 얘예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얘의 플로어로고요.
이건 그냥 지역이죠. 다시 말하면 더 플로로 어브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that 어브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얘를 줬으면 그나마 쉬웠어요. 왜? 이렇게 나오면 대개 학생들이 잠깐만 대시야 도시야를 잡더라고. 근데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잡아요. 물론 운 좋게 눈에 띄신 분들은 맞췄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업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걸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에서 했던 기본 개념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봐볼까요? 자, as나 뭐나 er이나 자, then이 나와.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따진다라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혼용 중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혼용 중복이 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교되는 두 대상의 급을 보셔야 돼요. 혼용이나 중복이란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 as인데 여기다 then을 줘요. 에생 이걸 누가 틀리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긴 문장 속에서 이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일단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진짜로 많이 주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as에서 사이에 er을 준달지 아니면 이렇게도 줍니다. 모 다음에 er을 줘요. 이것도 중복이 된 거죠. 모인데 er을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가면 최상급 같은 경우도 더 most 해놓고 est를 붙여줘요. 이게 혼용 중복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쪽에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요? 급이요. 비교되는 두 대상의 급이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저 4번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물론 저도 합격영어 문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큰 시스템 틀 하에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문장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동사를 하게 되면 수의 일치를 하고 능수동을 하고 뭐 시제를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개념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한두 번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법서를 10회독, 20회독 하는 것보다는 문법 기본 개념은 한 3, 4회독 하고요. 요걸로 회독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강의도 좋지만 진짜 교재, 그러니까 혹시 진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다른 선생님한테 문법을 들었다 상관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공부를 하세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문풀전이에요. 이게 문법풀이 전략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마치 이렇게 딱 보면 어휘책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어떻게 되냐. 먼저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if예요. 자, if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알겠죠? if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제, 두 번째는 타동사의 목적어. 두 가지. 다시 말해 if냐 whether냐. 두 가지예요. 시제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 하나는 가정법. 오케이, 요런 정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들리가 나왔다. 그럼 하들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하들리 주변에 not이나 never가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하들리 scarcely, 뭐 when이나 before 이거 아실 거예요. 시제 파트에서 한번 배운 거. 그렇죠? 세 번째는 형용사나 부사 쪽에 hard와 hardly의 차이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어디에도 hardly가 나와도, 그러면 이런 문장 속에서 긴 이런 1번 해가지고 문장 속에서 hardly가 딱 나왔어. 얘는 내가 어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놓고 볼까요?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건 물을 게 없다고. 이건 아니구나. 예, 이런 건 묻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딱 묻는 건 뭐냐? 딱 봤을 때 어휘적으로 보이는 거는 less. 아까 했잖아요. as나 more나 er이나 less도 그렇죠. than. 그래 less than. 자, 혼용 중복 찾는 거예요. 혼용 중복은 안 됐구나. 두 번째, 급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포인트가 딱 보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묻지 않아요. 이거는 물을 거 하나가 있어요. 어휘적인 거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s가 나왔어. s는 맞군. 중복됐군. 이래야지 얘가 얘는 틀렸군이 잡히는 거라고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잠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느낄 거예요. 아, 맞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래야 진짜 맞히겠구나. 라는 느낌 여러분도 아마 드실걸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 문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학교생들이 정말 이 문풀전은 신의 한 수다라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어휘적으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요거는 아마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어휘적으로만 풀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의 수예일치 같은 경우는, 수예일치나 능수동 같은 경우는 어휘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 아니잖아요. 주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단수동사, 복수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휘적인 걸 찾아요. 그러면 쉽게 1, 2, 3, 4번 중에서 바로 답이 보이거나 아니면 4개 중에 두 개가 그어져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이거 3번이야 4번이야 했을 때 어휘적인 게 아니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적이라는 건 간단해요. 일단 그 문장 안에서 동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준동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는 딱 2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수예일치하고 능수동만 확인하시면 돼요. 쌤 시제는요, 가정법은요, 조동사는요, 얘는 다 어휘적으로 풀려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압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는 딱 하나, 능수동만 따지시면 돼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문제 중에 한 98문제는 진짜로 풀려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가끔 이제 없으면 그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가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거의 여기서는 100문제 중에 진짜 99문제가 끝나요. 그러고도 없으면 이제 나중에 뭐 시제를 다시 확인한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이라는 건 4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요.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딱 2가지예요. 어휘적인 것 따지는 거고요. 거기서 뭐가 답이 제대로 어휘적인 것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사, 능수동을 따지는 거.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앞으로 수업을 쭉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풀전은 어떻게 보면요, 문법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서 다시 내가 문법을 회독하는 개념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이 아직 길지는 않습니다. 60분 18강이에요. 아주 교재가 좀 갖고 다니기 좋게 좀 컴팩트하게 만들었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문법 포인트들이 뚝 정리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밑에 그 로그라 그러죠. 이때까지 기출에 몇 번 나왔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if 같은 경우는 지금 2, 4, 6, 8, 10, 12번 나왔습니다. 기출로. 오케이? 하들리는 2, 4, 6, 8, 8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몇 년도에 어디에 나왔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요도, 이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자체가 빈출 중요도 순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크게 목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빈출 어휘.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진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고득점 어휘. 그 다음에 만점 어휘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죠. 이렇게 좀 빈출 중요도 순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파트 1이나 챕터 1이나 챕터 2를 좀 많이 보고 챕터 3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이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유닛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문장형으로 기출 OX 출제 포인트를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다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문법은 좀 단권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로 단권화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합격영어 문법을 통해서 기본 문법을 배우시는 거고요. 자, 이 문풀전에서 이제 이 배웠던 기본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전략들을 확실하게 익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문법 개념과 전략을 문법 천재에서 이제 무한 적용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합격에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휘나 이디엄은요, 솔직히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죠. 이거는 기본 실력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독해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요즘 점점 물론 2020년에 국가직 지방직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독해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휘를 다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법은요, 오히려 예전 10년, 20년 전보다 문법 포인트는 오히려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문법이 방대하고 어디 지엽적인 문법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많이 틀려요. 왜?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문법 전략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요, 문법 내 문제는 맞추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독해서 한두 개 틀렸다고 해도 9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래 내 독해서 한 두 개 나가고 내가 어휘 이디엄을 좀 공부를 안 했더니 어휘 이디엄에서 두 개 나가서 그래서 80점은 맞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법에서 한두 개가 나가버리는 순간 이거는 영어에서 고득점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정말로 전략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준다면 노력을 들인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문법 파트란 말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진짜 문법은 꼭 다 맞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울러서요, 우리 이 문풀전은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또 회독을 여러 번 해야 돼서요, 스파르타 클래스가 뭔지를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워낙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거 스파르타 클래스 문풀전 들어갑니다. 진행 일정은 10월 말에 문풀전 일기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스파르타 클래스가 뭔지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갈게요. 알았죠? 어떤 학생이 이 말 넣어놔서 제가 요거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문풀전은 문법풀이의 기준이다 라고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로 문풀전은 문법풀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법풀이의 전략을 익히셔야지 문법풀이의 기준이 잡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꼭 1강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1강을 딱 들으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문풀전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